이게 60년대에서 5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 들어서 일본에 있던 제일 동포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죠. 왜냐면은 당시 한국은 폭격 많이 맞았지, 인구밀도 많지, 못 살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제일조선인들의 90%가 한국이 고향이라도 가난하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죠? 저도 한국이 잘 사니까 여기 한국에 온 거지. 한국이 못 사면 여기 와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장편소설 째포를 낸 탈북 작가 리멜입니다. 평양에서 68년도에 태어났고 96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중동에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외화벌이 차원으로 건설 노동을 나갔었지요. 평양에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선출돼가지고 북한은 외국 내보내는 거 국가에서 내보내니까 우리처럼 뭐 기업마다 외국하고 뭐 건설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국가에서 엄선하고 당에서 뭡니까 실현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엄선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96년도에 11월 달에 쿠웨이트 건설 노동자로 나갔었고 거기서 한 5개월 일했고 그리고 97년 3월 달에 여기 한국으로 왔지요. 쿠웨이트에서 제가 온 이유는 제가 유엔에서도 증언을 했지만 5개월 동안 내가 일한 대가를 한 푼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평양에서 약속했던 한 달 월급 120불이다 그랬는데 120불은 고사하고 12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한 거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기본적인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건 도무지 아니다. 이 체제는 이 사회는 물론 평양에 있을 때도 조금씩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루 12시간씩 14시간씩 일했어요. 대신 뭐 잘 먹여준다는 게 평양보다는 잘 먹여줬죠. 새끼 밥에다가 고깃국을 먹여주니까 잘 먹은 거죠. 5개월 일인데 월급 한 푼도 안 받았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런 비정상의 사회를 뒤로 하고 97년도 서울에 왔지요. 서울에 와가지고 2005년부터 책 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째포라는 게 제일 북송인이에요. 여기 남한에서 이해하려면 제일 북송인이고 이름 그대로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제일이죠. 일본에 사는 한국인 99%는 다 남한 출신 사람들이죠. 그 뿌리가 다 한국이고 이 사람들이 한국도 아니고 어떻게 북한으로 갔냐 무슨 소설 같은 얘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엄연히 1959년부터 84년까지 25년간 일본 땅에서 벌어진 일이죠. 도쿄와 니가타 이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왕성하게 벌어진 일이죠. 그렇게 해서 총 9만 3천여 명이 이제 25년간 저청년이라고 이제 일본 내에 있는 친북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단체의 맹렬한 그 선전,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선전이죠. 59년도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것도 한 3배, 4배 정도 잘 살았어요. 잘 살은 이유는 한국전쟁에서 봤을 때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별로 크게 폭격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이 한 80%의 폭격을 맞았다면 북한은 한 40% 받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절반 정도 받았을까? 자, 폭격이 덜 받았죠? 폐허가 덜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인구가 적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뭐가 있었냐면 그때 구라파 사이주 나라 동맹 국가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인구 적고 폭격 덜 받고 구라파 사이주 나라들에서 지원해주는 물자가 엄청나지.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산다는 소문이 이제 일본에도 흘러간 거예요. 뭐 조총련 선전에서도 막 섞어 나왔겠죠. 북에는 좀 인민의 주인이 낙원이 돼서 다 새 나라를 건설하고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분배받고 한 가정처럼 산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소리죠. 이게 60년대에서 5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 들어서 일본에 있던 제일 동포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죠. 왜냐면은 당시 한국은 폭격 많이 맞았지, 인구밀도 많지, 못 살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제일조선인들의 90%가 한국이 고향이라도 가난하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죠? 저도 한국이 잘 사니까 여기 한국에 온 거지. 한국이 못 사면 여기 와요? 그런 복합적인 환경 조건으로 해서 이게 선전을 또 기막히게 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껌뻑껌뻑 해가지고서는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북한 당국하고 일본 당국하고 국제적 숫자사 이렇게 세 개의 나라 기구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말하면 범죄행위나 같죠. 그게 자기는 국제 사업이다 그러고 국제적인 이제 공약이라고 하고 했지만은 그 민주주의 시각을 봤을 때는 거짓말로 속여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 나라다면 그거는 환영할 일이죠. 북한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때는 김일성이었고 지금 김정은이잖아요. 북한이 자유국가예요? 북한 민주국가예요? 북한 경제 자립적으로 사는 나라예요? 탈북민 여기 34,000명 들어와서도 새끼 쌀밥에 고깃국 먹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험악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인권 불모지로 갔으면 범죄행위나 같죠. 친북단체 초청년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감원이설 속여가지고 보낸 게 김일성은 좋죠. 왜냐면은 일본에서 사람 들어온다는 건 그건 돈이 들어온다는 거나 같잖아요. 사람이자 돈이고 국력이고 거진 10만 명 되는데 그걸 계속 받아서 25년간 북한 주민으로 만들었고 이게 제가 취재를 여러 해보니까 일본 당국에서도 그때 당시는 너무 반겼던 일이에요. 속으로 내심. 왜냐면은 당시 6.25 전쟁 끝나고 일본에 제일조선인이 수십만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있을 때 45년 전후에 한 200만까지 올라갔다가 해방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온 사람들 많고 그래도 수십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 정부에서 볼 때는 좀 걸쭉거렸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은 한국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수십만 명이나 있는 거랑 같아요. 이들을 관리하는데 뭐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거든요. 범죄 저지르면 그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나 같은 거예요.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소용되니까 없어졌으면 했죠. 일본 정부도 내심. 그게 딱 맞아 떨어졌죠. 제포는 평양에서 아주 소수 인원 1%도 안 되는 1% 속에도 겨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었으니까 관심 없었죠. 너무 소소하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니까 눈에 띄겠어요? 몰랐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통일신문 개공기자도 10여 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곧 탈북민들은 한 220명 정도 인터뷰했고요. 남한 사람들은 도합 합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인물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신문에 올린 거 있어요. 탈북민들을 많이 취재하다 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연히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나한테 오게 된 거죠. 기자님 저는 북한에서 이런 억울한 삶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제포 소리예요. 이게 진짜 내가 평양에 살면서도 그냥 제포 하면은 잘 사는 사람 맞아요. 자가용 타는 사람 맞고 외화상점에 드나드는 사람 많고 근데 너무 국소수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온 거 아닙니까? 탈북자가 돼서 같은 탈북민이 된 거 아닙니까? 10여 년 전에 왔다가 자꾸 하신 황장엽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이 지금 노동당 국제비서까지 했던 분이에요. 우리말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 정도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자유대안에 왔고 건설노동자 출신인 저도 여기 왔고 제포의 자식들도 여기 왔으니까 다 같은 탈북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이 탈북민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제포들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고 제가 제포들을 취재하면서 현장에까지 가서 일본에까지 가서 이제 그 관련 행사를 취재하면서 이 일은 꼭 내가 글로 남겨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포를 구상했고 집필을 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에 나왔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좀 봤으면 하는 거는 이게 비록 한국 땅이 아닌 일본 땅에서 벌어진 6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후손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대가 계속 있는 한 그들의 아픔은 분명히 있고 이거는 우리가 역사 공부 차원에서도 알아야 된다. 일본에서의 제일 북성들, 제일 동포다 거진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허위선전에 속아가서 잘 사는 나라로 갔다면 환영할 일인데 지역으로 갔으니까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의 비극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 후손들도 알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제일 북성인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도 법적 소송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고 후손들이 계속 증언하고 있고 자기 부모들이 60년대 70년대 북한에 왔을 때 촛발 뒤드는 게 이게 쏘았네 이거였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말하면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다고 하는 증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이걸 보고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의 문제였다. 그 2세, 3세 후손들이 70%는 한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탈북민 맞겠죠. 또 엄연히 따지면 제일동포 2세, 3세지만은 그리고 한 30%는 부모님 고향 일본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고 수백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탈북민 중에 이제 제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세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으니까 이제 뭐 4세, 5세 계속 생기겠죠? 결혼하고 또 애 낳으면 뭐 4세, 5세 계속 생기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해서 안 되고 후대 앞에 꼭 사실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또 이런 나쁜 범죄는 응분의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반복이 안 되지. 그러면 모르잖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하세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체포를 집필했던 것 같습니다.